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위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마이너스 1.4%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하락한 이유와 그리고 경제 지표들 그리고 관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특급편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 SQQQ ETF를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45.84불 그리고 45.63불에 분할 매수를 했으며 아직은 매도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SQQQ는 금요일부터 분할 매도를 할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도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 부분에서는 어도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기대치와 거의 비슷하고 EPS는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도비 주가가 폭락한 문제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디자인 플랫폼 개발 회사 이 피그마를 $20빌리언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 인수대금이 어도비의 펀더멘털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시장의 평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도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79% 하락하면서 309.13불까지 떨어졌고, 다른 빅테크에도 약간의 영향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을 먼저 보면 다우는 0.56% 하락한 3961포인트, 나스닥은 1.43% 하락한 11552포인트, S&P 500은 1.13% 하락한 3901포인트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3900을 딱 지킨 모습인데, 일단은 3900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3.85%까지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연준의 최종금리가 4에서 4.2%이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더 올라간다면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1.08% 오르면서 3.449%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 관련주들이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을 섹터로 보여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제지표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제조업 활동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며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 예상치가 그리고 이전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9.9가 나오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측치가 2.8이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마이너스 9.9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정책 모두가 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산업생산지수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7월에 비해 8월의 지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치도 0.1%였는데 실제 발표치가 마이너스 0.2%였고 이전 수치가 0.5%였는데 지금 실제 이번에 발표치가 0.2%였기 때문에 0.7%나 내려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생산지수와 지금 제조활동지수가 지금 잘 못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고용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지표, 마지막 경기 침체의 마지막 지표인데, 이 고용지표 중 하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에도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고용에 대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용까지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 막바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인들의 소비 수준도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소매 판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측치가 0.2%였는데 실제 발표치 0.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이제 소비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이 소매 판매 지수인데 사람들의 지출 수준이 늘어난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소비 경제가 탄탄한 상황이란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아직은 얕은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재 빅테크 이렇게 아마존 마이너스 1.77%, 구글 마이너스 1.86%, 애플 마이너스 1.8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71%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이 테슬라는 이제 장중에도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0.38% 이제 상승하면서 303.75불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빅테크는 부진한데 이 테슬라 혼자 이렇게 상승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재 테슬라의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지난 분기 대비 3분기 실적 성장률 예상치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면 테슬라와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 성장률이 39.4%에 달하고 작년 3분기 대비 22년 3분기 그러니까 전년비 성장률은 테슬라가 경우 71%에 달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애플, 마소, 구글을 보면 애플은 작년 대비 1.6%, 마이크로소프트 2.2%, 구글은 마이너스 9.3%, 아마존은 마이너스 35%의 지금 현재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혼자 이렇게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넷플릭스가 이제 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5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급등한 이유, 최근 넷플릭스가 광고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에버코어 기관의 애널리스트가 이 이슈를 가지고 넷플릭스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가장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을 했고 지금 현재 235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는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올렸다라는 데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섹터별로 보면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 은행 섹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가장 돋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2.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어력이 엄청난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배당을 많이 주진 않지만 배당 성장률이 24% 정도에 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배당을 현재 주가 레벨에서 1.29%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5년 이제 주가의 상승률을 본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170.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당 성장률 또한 24%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배당 ETF, SCHT ETF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당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CHD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률이 14% 정도 이제 됐는데 5년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52.54%에 달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170.9%에 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만 해봐도 배당보다도 일단은 배당 성장률도 배당 성장률이지만 주가의 상승률도 훨씬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서 다뤘듯이 SQQQ ETF를 이렇게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화요일, 수요일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QQQ ETF가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5%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금요일 옵션 만기일로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항상 이제 매도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최소 3분할을 지켜가면서 분할 매도를 단타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는 RSI가 38.45, CCI가 마이너스 101.0으로 다시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8.78%를 가리키고 있고, SPY는 RSI가 39.74, CCI는 마이너스 91.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도 마이너스 18.71%로 다시 마이너스 20%를 넘어갈 가능성도 이 3,900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20%를 SPY가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DI ETF 같은 경우는 RSI가 37.28, CCI가 마이너스 99.0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S&P 500 기준으로 3,900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900을 못 지켜준다면 추가 하락, 5% 정도의 추가 하락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 20, 30%는 최소 가져가는 게, 많게는 30, 40%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10월 달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